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또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처럼 이 테슬라발의 훈풍을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500포인트를 이탈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 PCE 지수 발표라든지 베이지북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한 주간의 이 시장 전략들, 그리고 연말장 시장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일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수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항상 수요일 날을 기분 좋게 만드는 남자, 수요일의 남자입니다. 오늘 뭐 장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 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밀었다 다시 거의 거래소 지수가 2,520선 가까이 마감을 했다는 거는 흔들기인데 어쨌든 돌파를 하기 위한 장이다. 이렇게 보면 아마 향후장이 또 한번 2차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할 테니까 뭐 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을 긍정적으로 네. 보셨다라고 하니까 좀 궁금한 게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이 크게 밀려났다가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었는데, 반면에 미증시는 또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전일장에서. 네. 혹시 차트와 함께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미국장은 사실은 연중 최고가면서 연일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단 하나죠. 이제 2,500선을 너무 빠르게 도달 이후에 지금 근 한 달 정도를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면 미국장하고 전혀 틀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무 또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게, 차트에서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2,400과 2,500과 2,600을 그으면 정확할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는 좀 획일화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근데 2,500을 지금 이날이죠. 2,500을 빠르게 하루 만에 136포인트 올라가면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꽤 오랜 기간 조정. 그리고 지금은 이런 조정이 아니고 옆으로 횡보예요. 옆으로 횡보. 그러면 이 옆으로 가는 횡보가 지금 한 달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때보다는. 옆으로 흐른다는 거는 사실 오늘도 해서 2,501 포인트를 갖다 다시 이제 상승. 그러면 다시 기간 조정과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2,600까지 단숨에는 못 가겠지만 이제 2차적으로 이제 2,550 정도가 되겠죠. 향후에는 2,600. 이 흐름이 아마 나오려는 계속적인 지수 흔들기. 뭐 물론 코스닥장이 먼저 말이죠. 코스닥장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동생이 먼저 가면서 이제 형님한테 따라오세요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은 거래소 지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분수령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또 기간이 또 연말장 이렇게 되겠죠. 연말장, 뭐 폐장일, 개장일, 뭐 산타렐리 이런 이벤트가 겹쳐지는 12월, 그때가 되면 아마 2,550, 2,600 정도를 또 열심히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그 기간적으로 연말장을 준비하는 단계 정도. 그럼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옆으로 횡보하는 가운데 또 종목들은 나름대로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뭐 거래소의 현대차는 오늘 마이너스 약법을 마감했지만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주가 오랜만에 지금 상승폭을 좀 강하게 나가는 종목도 있었고 그 전에 좀 특이한 흐름이 있었죠. 우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규 상장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2차 전지 한번 정말로 이제 올 때가 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도 아마 방송 내용 중에 있으니까 방송 그 종목이 나갈 때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겠고 그렇지만 이런 흐름이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의 포트는 좀 안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제가 강의 시간 다 알차게 다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2,550을 넘어서서 2,600포인트까지 도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저번 주였었죠. 거장들의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거장들의 투자 법칙. 그래서 이제 종목들의 특집도 제가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거장들을 하니까 이거 굉장히 좀 내용이 알차다. 근데 2부까지만 2의 법칙까지만 다 끝내서 나머지 뒤에 5 법칙까지 다 해드리면서 좀 여러분들 매매 방식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도 매매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요 방송 계속 돌려보시고 오늘 끝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러시면 누구나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숨어져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또 지난 강의에 이어서 매듭을 지어주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강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배찬수 전문가님과 나는 장중에도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선 대규모 투자 소식에 오늘장 강한 힘을 보였던 LNF가 나와 있고요. CJ ENM은 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종목들이 연이은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조각 투자 본격화 움직임에 또 기대감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종가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서울옥션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LNF가 15% 넘는 시세를 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시공테크가 오늘 좀 낙폭이 깊었는데 장중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LNF부터 살펴볼 텐데요. LNF는 대구시와 MOU를 체결해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2차 전지 소재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한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죠. 이 같은 소식이 오늘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15%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CJ ENM입니다. CJ ENM의 티빙과 SK스퀘어의 웨이브가 합병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이 마무리가 된다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900만 명에 달하는 OTT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8%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현재 합병 비율은 확정이 안 났지만 CJ ENM이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텔레치스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열기가 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레치스가 이번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40%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데 게다가 실적까지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만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세는 다소 둔화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서울옥션입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의 시장 진출 기대
기대감에 오늘장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각투자 앱인 소투로 운영 중인 서울옥션블루가 전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모습이었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시공테크 살펴볼 텐데 2030 이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죠.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실망감에 일제히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공테크도 24% 넘는 낙폭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배찬수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강사님, 예. 제가 LNF를 보면 우리 배찬수 전문가님 생각이 절로 납니다. 강의를 통해서도 그쵸. 중요하다, 기대하면서 봐야 된다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고 첨보 역시나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예. 종목대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그러죠. 이제 2차 전지주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 양극재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에코프로와 LNF. 그런데 LNF가 내용면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에코프로만 이제 17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올라갔고 LNF는 다시 이제 최저가 한 15만 원 정도. 그래서 LNF가 오히려 주도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 LNF를 매수를 한번 그때 그 공략주로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한 달 동안 깜깜무소식 이렇게 했는데 오늘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로 전환을 한 아주 획기적인 계약 체결이 있었어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지만 대구 구미에 제3공장인데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공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2조 5천억이면 거의 이제 그 2차 전지 중에 가장 큰 투자 규모인데 그러면 아예 대구의 2차 전지주의 이 큰 그런 그 뭐 삼성이나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생성이 되면서 LNF 그러고 대구의 아예 최첨단 그 2차 전지주 그 단지가 형성이 되겠죠. 뭐 이건 아예 지금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가가 에코프로도 아마 오늘 뭐 한 5% 정도 올랐나요? 5% 미만 올랐다 그러는데 LNF가 15%의 상승을 하면서 내가 바로 대장주다. 이 위험을 딱 보여줬어요. 기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10% 이상 오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15%를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 막판에 이제 6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역할을 했고 물론 이제 테슬라도 어저께 4% 가까이 오르고 마감을 했는데 LNF는 내가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보이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거의 차트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LNF도 한 그 전에는 뭐 최고가 볼까 앞에 25만 원 정도도 있고 그런데 1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횡보를 하다가 장대 거래왕과 장대 거래가 실리는데 우리 2차 전지주 이제 올해 초에 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시겠죠?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주도 역할을 해버리면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도 오히려 주도주가 돼버린다 그러면 더 많은 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길게 보면 에코프로를 가격적으로 그래도 에코프로는 지금 70만 원 정도니까 LNF가 양극재 대표주로 가격대가 딱 15만 원에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자리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해질의 대표 종목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 이제 1타 주식이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거의 안 올랐어요. 우리 첨보가 오히려 차트는 더 예뻐요. 근데 아까 LNF 같은 경우는 이슈로 본다면은 오히려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고 첨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하면서 전해질 쪽에 업계 이제 선두인 회사인데 서울브레인은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는데 첨보는 거의 안 올랐. 이런 이제 현상이 오늘 한 4% 5%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나도 이제 2차 전지주의 이 상승세 가담할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첨보와 우리 LNF 기대되는 두 종목을 제가 다 우리 그
이 베스트맨 트레이딩 센터에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드리고 계속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LNF와 첨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미 함께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 같은 상승을 잘 누려볼 수 있었지만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니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다시 한번 공략하실 때는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텔렙칩스가 굉장히 궁금한데 예. 이번 한 달 동안만 주가가 40% 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예. 있거든요. 이 텔렙칩스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칩자가 들어오는 회사 그리고 이제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 칩자가 들어간다는 건 얘기를 딱 들어봐셔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에 바로 정통주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반도체로 제가 강의 시간에 텔레칩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가격이 22,000원대라 저가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붙으면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날 거다. 벌써 이제 22,000원 대비 지금 3만 원을 넘어서서 한 50% 가까이. 코스닥 종목 지금 뭐 50% 정도면 충분히 올해의 종목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도달했겠죠.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앞쪽의 고점, 이 앞쪽에 쭉 선을 그어봤을 때 이제 앞쪽의 고점을 지금 도달했어요. 하지만 더 갈 수 있다. 앞 고점을 넘어가면 그 다음엔 어디까지 이제 1차 목표치는 다 도달했어요. 거의 반도체 종목의 거의 모든 종목이 뭐 코미코라든가 전부 다 도달했고 그럼 2차 목표가는 아마 제가 강의 시간에도 알려드린 것 같은데 5만 원. 5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무려 100% 수익이 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100% 정도도 올랐어요, 이미. 제주 반도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칩셋 미디어라든가 그래서 텔레칩스도 더 갈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이 앞 고점 3만 원대는 50% 정도 수익이고 50%에 만족하시면 물론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요 고비를 넘어가고 나면 그다음엔 5만 원 목표가로 한번 더 기다려봐도 되고 아직 뭐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코스닥 장고 계속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시리오 모두 강세장에는 끝까지 주식을 가져가라. 오히려 눌림목 대 추가 매수. 하락장일 때는 주식은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은데 강세장일 때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결국은 길게 가져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텔레칩스도 5만 원까지 목표 주가 2차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우리 배찬수 전문가님의 강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도 다뤄봤었던 종목인데요. 2차 목표가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락한 종목 이야기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가 시공테크는 꼭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낙폭이 다소 좀 깊었잖아요. 네, 그러죠 뭐. 네. 야, 푸른색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시공테크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이 부산 엑스포가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우리 사우디에 역시 석유 왕자한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표차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전에 시공테크 또 뭐 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부산 엑스포에 수혜주다 그러고 사실 많이 올랐어요. 얼마까지 올랐냐면 한 5,000원, 4,000원대에서부터 발표 나와서 또 이렇게 순방하고 뭐 다시 외국을 열심히 다니시고 할 때 7,000원까지 계속. 근데 이제 매매에 이 스킬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언제 정리하는 게 낫다. 발표하고 나오면 더 오르겠지가 아니고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정리할 기회가 있었죠. 뭐 물론 이제 우리 그 서울경제TV 분들은 이거를 무리하게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저께 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7,150원 한번 터치하고 또 내려왔었죠. 그 전에 7,000원 한번 보여줬고 그러면 뭐 5,000원에서부터 충분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슈로 많이 오른 거예요. 이슈로 오른 거는 다시 이슈가 꺼지고 나면 어디까지 빠진다? 이슈가 나오기 전 가격인 요 4,900원, 4,400원 정도까지 빠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이슈가 되는 종목을 들어간다 그러면
발표가 나기 전날이라든가 아예 뭐 안전하게는 며칠 전에 7천 정도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익절, 뭐 오늘 더 빠지도 어쨌든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매매 스킬까지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꿀팁까지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 CJ ENM이 오늘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소식에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조금 더 길게 흐름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거는 제가 이제 M&A 관련 강의했을 때 이해되신 분들은 이거 굉장한 그 이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우리 그 보통 보는 뭐죠? 그 오징어 게임 이런 유명한 그런 어디예요? 거기서 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CJ EME에서 거의 국내에서는 이제 단일화된 그런 이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그러면 저작권법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로 집결이 되겠죠.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쪽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루만의 상승은 아니에요. 흐름을 한번 보여주시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벌써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오늘 이게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 전에 10월 말부터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장의 반영은 많이 된 상태. 5만 원서부터 지금 8만 원까지 줄기차게 지금 장대 양봉, 다시 기간 조정, 다시 양봉, 또 며칠 전에 이제 다시 조정을 보였다. 이제 오늘은 이제 8%까지 급등을 했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고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른폭이 어느 정도는 이슈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바닥에 들어가신 분은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더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 큰 수익은 나진 않을 것 같고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왔죠. 그래서 안착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매출이 거대화돼서 더 많이 늘어난다면 물론 10만 원 선까지는 가능한데 좀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100% 올라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계속 보시되 기간 조정 후에 목표 주가는 앞 고점이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해 보인다. 괜찮은 종목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높게 또 지켜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접근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적합하지 않은 종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옥션이 미술품 이 조각 투자 본격화 움직임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또 힘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서울옥션은 저희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왔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저도 연락이 왔는데 지금 5,100만 원을 넘어갔다. 안착을 해버렸다. 5천만 원 완전히 돌파했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이 코인뿐만 아니라 미술품 이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토큰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들도 더 관심을 받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미술품의 좀 옥션 경매죠.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올라가면서 이런 토큰 쪽으로 관심이 이제 여전히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시장 흐름에서는. 그래서 우리 서울 옥션 오늘 물론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은 또 음봉의 또 희생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길게 보면 잊혀질만 하면 비트코인 더 오르고 이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서울 옥션 또 뭐 갤러리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한가 친 SM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손보다 눈이 더 빠르면 장중에 들어가는 단타도 가능해갖고 단 손절은 꼭 지키셔라. 그러면 무난하게 장중에 뭐 5%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단타 종목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시황 분석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거장들에게 배우는 투자 기초 그 2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좋은 장이 오기 때문에 큰 흐름도 알아야 되고 또 이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경험담. 책을 왜 보냐면은 그 사람의 모든 지식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약적으로 한 거장들의 강의 기법, 2명의 강의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타 강사 주식 화면 잘 나오죠, 뒤에? 저 여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항상 수요일 날 자신감이 뿜뿜하는데 내용을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빠르게 하고 다시 뒷장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이라 이제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종목에 막 80%, 90%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매매 스타일 좀 이렇게 하셔라. 이 내용 이제 피터 린치의 5가 많이 들어가요. 5 법칙이에요. 왜 5냐? 5개 종목을 보유하라. 그냥 보유하는 게 아니고 우량한 종목,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걸 따져서. 근데 우리 이제 피터 린치도 땅을 치고 후회한 워렌 버펫의 우리 그 워크셔 에서웨이인가요? 거기에 보면 A, B가 있는데 A는 못 산다고 그래요. 한 주당 가격이 7억 뭐 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중간에 탈퇴 가입을 해버리면 수익률이 어떤 분은 마이너스에 탈퇴를 하니까 아예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액면 분할이라든가 한 번도 가격 인하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덕에 A에 투자하신 분이 10년 전에 투자하신 분이 지금 뭐 갑부가 됐다고 그래요. 그 주식에 투자하신 분도 뭐 몇 조 재산이 됐다고 그러는데 잘 보면 거기에도 5개 종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지금도 며칠 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애플의 51%, 좀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비중은 제가 우리나라 비중에 맞게 이렇게 퍼센트를 정했는데 이 비중이 아니고 애플의 51%, 그리고 뭐 코카콜라도 물론 7% 정도 남아요. 나머지는 7%, 8% 정도. 왜냐? 그분은 근데 무조건 이 비중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성장성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과감하게 애플을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주당 순이익을 본다면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나 흑자가 아닌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은 요 뒤에 있는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다. 흐름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버리면 그런 과오를 저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FM적으로 우리나라 종목은 또 너무 또 한 종목에 크게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되니까 5%씩 5개 종목을 보유한다고 쳐요. 보수적인. 요 아래 거는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하락장에서, 약세장에서는 5%씩만 들어가면 25%밖에 주식이 안 들어가죠. 그럼 무려 75%라는 자금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그러면은 뭐 퍼센트로는 등락이 있더라도 적겠죠. 더 들어갈 그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가 될 거고, 너무 수익률은 적겠죠. 그래서 10%씩 들어가라. 그러면 50%, 현금이 무려 50%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강세장이면 사실은 20%씩 보유, 100% 들어간 게 있겠죠. 근데 아주 강세장이면 사실은 종목이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 5개 종목 중에서도 피터 린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두 종목이 10버거, 10배가 오르는 종목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이 뭐 안 오르더라도 충분히 내 펀드는 수익이 많이 나더라. 그런 원리지 전체가 다 수익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번 해보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씩 보유를 했다. 횡보장 얼마 전 10월 말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이 1,000억이 넘는 덴티움과 휴재를 들어갔을 경우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요 네모 차트가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아쉬웠는데 이제 네모 차트가 오늘은 잘 되잖아요. 덴티움을 한번 크게 보면은 덴티움이 왜 두 번째예요. 좋은 회사냐면 임플란트 쪽에 이제 오센 임플란트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순이익이 가장 1,000억 정도 나온 회사가 화면 딱 1,200억이죠. 덴티움이에요. 근데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이때 매수를 하십시오 했는데 이때 50% 80% 들어갔다고 뭐 답이 없겠죠. 그냥 기다린 수밖에. 근데 대충 한 달 기간이에요. 한 달 기간은 기다리셔야 되고 10% 하락했을 때 12만 원, 13만 원 정도의 매수를 했는데 이게 11만 원까지 빠졌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추가 10%, 10만 원까지 빠졌어요. 추가 10%. 실적이 좋은 회사는 제가 그래서 상담할 때도 더 사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덴티움. 그랬더니 이유와 영문도 없이 다시 13만 원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한 거는 뭐 꽤 수익이 났겠죠. 10만 원 산 거는 30%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익이 전환됐을 때, 그러니까 매수 수익이 아니라 본전 가격이 왔을 때 아래에서 산 건 추가 매수한 거는 익절.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가이익으로 충분한 수익이 나니까 올해 농사는 잘 졌다.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또 현금이 50%가 아니고 들어간 종목까지 현금화가 될까? 그럼 60% 현금이 되겠죠. 수익금까지 뭐 70%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휴재는 저번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 보여드렸을까 생각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예 대표 종목 10 가격으로 10만 원이 넘는 거 그 종목을 5개를 갖고 한번 연말까지 끌고 간다. 엄청난 수익이 났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오 테크닉스 뭐 이런 대장주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 스타일을 정 생각이 안 나면 이 피터 린치의 5범칙으로 한번 해봐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우리 거장들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 하나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1법칙. 이제 빨리 속도를 좀 내볼게요. 오르는 종목은 사고, 떨어지는 종목은 팔아라.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바로 어마어마한 개인 투자자들의 전설, 제이시 리모가 한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명언에는 여기서 끝나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사느냐. 피라미드 기법. 아까는 하락이에요, 사실은. 덴티움은. 근데 올라가는 종목에 눌림목 조정해서 사라. 계속 사 모아라. 팔지 말고. 예전에는 이제 HTS의 음봉, 양봉 같은 기술도 없었어요. 그냥 숫자로 적는. 그래서 그 기록 책을 보면 사고, 눌림목에 사고 뭐 글자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딱 두 가지예요. 약세장에서는 팔아라. 고점에 그냥 공매도를 치는 방법밖에 없겠죠. 요즘은 뭐가 더 기냐면 박스장이 더 길어요. 요 가운데 있는 횡보장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조건 강세니까 피라미드 매수로 사라. 6개월을 지금 조정이 나왔었죠. 올해. 사는 게 아니고 제호 법칙으로 비중을 좀 조절을 하면서 알차게 추가 매수를 할 경우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약세장일 때 대표적으로 눌렸던 게 덴티움. 5법칙에 의해서 약세장 기법으로 해서 5%씩 샀으면 아예 뭐 현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 계좌는 계속 우상향 하겠죠?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만하다. 1법칙이었고요. 2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데 지금 아무리 이게 새로운 것 같고 뭐 폭락, 폭등 뭐 이래도 사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제가 저번 주에 HTS로 보여드렸죠. 10년 전과 똑같다는 거는 과거에도 그래왔고 미래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뿐이지 아주 없는 새로운 것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모습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었죠. 2011년도도 2200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지수도 2400 정도죠.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차트는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법칙 과연 무엇일까요? 이 법칙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3법칙을 제가 아마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안 했었죠. 3법칙. 자, 이제부터 새로운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왜 아마 뭐 저가주 이런 종목을 막 공략주로 나오고 아니면 오늘의 급등주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10,000원짜리 이하를 추천한 적이 없었어요. 바로 이 원칙 때문에 주식을 사려면 섹터 중에 주도주를 사라. 이분이 벌써 100년 전에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장에서는 주변 주들을 정리하고 주도주를 사버렸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장주죠. 요 내용은 제가 만든 내용. 네, 좀 이따 책으로 한 권 낼 내용인데 우리 서울경제TV 저작권 있는 걸로 제가 아마 만들겠죠. 영업이익이 1,000억. 이거는 없어요. 지금 뭐 펄을 구해라, 주당 수익을 구해라 어려워요. 근데 그냥 이건 나이 드신 분들도 이해는 되시죠? 딱 TV 영업이익 1,000억. 가끔 제가 HTS 딱 1,000억 보여드렸죠.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1,000억이고 대장주면서 주가가 10만 원 이상이면 대장주의 확률이 99%예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나오네요, 참. 휴젤, 이오테크닉스, 레인보우 무지개. 우리 무지개가 어떻게 됐나? 무지개만 시간 관계상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레인보우 무지개가 최근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10만 원에서부터 어떤 분이 그때 물어보셨죠. 충분히 더 갈 거예요. 했더니 급등을 했는데 조정을 보여서 그 다음은 그럼 매수가는 14만 원이 되겠죠. 우리 제시리오의 기법에 의하면 그 다음은 16만 원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안 내려오니까. 그러더니 어저께 20만 원을 터치해 버렸어요. 오늘이네요. 거의 어저께 17%. 오늘 뭐 그 정도 상승에 비해서 눌림목 조정이죠. 네, 17만 원까지. 그래서 10만 원 초반에 사고 아예 몰라요. 근데 24만 원까지 가는데 결국 놔뒀더니 다시 20만 원까지 왔죠. 이게 주도주, 업종 대장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연말로 생각하고 내 펀드를 연평균 30%를 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제시 리버모의 기법처럼 우량주, 즉 대장주를 사 모으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막 고점에 물려가지고 오늘 급등한 그런 종목 사는 게 아니고 대장주를 사셔라. 아시겠죠? 이해는 되시죠? 충분히. 자, 4법칙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뭐 내가 잘못 볼 때도 있어요. 저도 거꾸로 볼 때도 있고. 근데 그 시장을 원망하거나 내가 잘못됐다고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종 내 생각이 틀릴 뿐이지 시장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 내가 공부를 덜 했거나 아니면 시장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조를 번 이분도 내가 잘못됐다면 손실을 인정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라고 하지 화내지 마라. 이 전문가 이거 사라고 해서 내가 5법칙에서 10%를 들었는데 거기서 10% 빠졌다고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더 사면 되는 것이. 근데 그게 저가 주고 실적이 안 좋은 건 문제가 되지만 우량 주고 대장 주면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법칙이었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것까지 해드리기 위해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게 어떤 건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궁금증을 유발시켜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비슷한 내용이죠. 100% 만든 건 없어요. 100% 만든 건 아주 중요한 내용. 내 기법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뭐 선물로 따지면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 나는 신호입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한 10년 전에 2200이었는데 지금 2500포인트면 한 몇 조를 벌었어야 되는데 신호만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100%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 틀릴 경우에 손실이 크거나 아니면 손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분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저도 야, 대단한 분이다 느껴지는 게 거래에 성공하면 이 급을 인출하기. 내가 뭐 50% 100% 수익 났으면 또 복리로 하지만 그게 정도가 아니야. 한 번
금액이 커졌다가 거꾸로 가버리면 손실 금액이 또 커져버려요. 거래에 성공하면 이익금을 인출해라. 더 유명한 명언. 이분은 이 세 가지를 이제 명언으로 남겼지만 제가 이렇게 한 흐름을 엮은 거거든요. 제5법칙으로. 네, 제5원소라는 영화 제목도 생각이 나는데 제5법칙의 마지막 5법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엮어봤습니다. 수익을 은행에 저축할 때까지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게 함정인데 계좌에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1억이 됐다. 뭐 2억이 됐다. 그러면 기분은 좋아요. 인출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근데 나도 모르게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결코 계좌에 있는 돈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이 워낙 세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매 뭐 주식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을 하셔서 어디로 포트폴리오를 짜 놓느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은 뭐 등락이 막 있고 막 갑자기 반토막 나고 막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은행에 있는 돈의 이자가 좀 아깝다고 생각할 분들은 이제 제시를 놓으면 당신은 이제 은행이 가장 안정한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저축을 해라 이렇게만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길게 보면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하면 더 낫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이익금을 많이 넣어놓는 게 결국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기 내 집이 있고 또 강남에도 집이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투자.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선물옵션 쪽에 돈을 많이 번 분도 강남에 큰 빌딩을 사서 또 연예인한테 팔아서 또 수익금을 또 몇백억을 벌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투자를 분산해라. 까지가 제5법칙의 마지막 이론이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시장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종종 우리의 생각이 틀릴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뜨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셨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 탓을 안 해도 되는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타 주식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이죠. 크래프톤이 상승률이 지금 16%를 돌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크래프톤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업종 주도주를 포트에 넣어라. 네, 그 내용과 또 결합이 돼서 또 이 파란색 선으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업종 주도주, 게임 업종의 주도주죠. 크래프톤. 그래서 제가 이 게임 업종 특집을 할 때 좀 아쉬웠어요. 바닥에서 강했으면 조금 싸게 들어갔을 텐데 이 10포인트 갭상승 이후에 10만 원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도주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 버렸어요. 이 천장까지 지금 다 버렸어요. 그래서 19만 원에서부터 20만 원을 넘어서 이제는 30만 원을 향해 가는 19만 원이라든가 이 아래 부분은 이제 굿바이죠. 굿바이. 그래서 대장주의 흐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NC소프트도 5천억인데 크래프톤 7천억이거든요. 한 1년의 순이익이. 그건 HC에 다 있으니까 보기 편하실 거예요. 주도주를 잡는 방법 그리고 주도주 잡았을 때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고 30%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시모가 아니죠. 피터 린치 같이 연 30%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한 15% 정도 더 오르면 되겠죠. 끌고 가는 엉덩이가 무겁게 강세장에서 끌고 가는 종목이 급등주, 가벼운 저가주가 아니고 이런 대형 우량주다. 다시 한번 새겨드리기 위해서 크래프톤 리뷰로 아주 좋은 종목 같습니다.
네, 지난 1타 주식이었던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또 배찬수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엑시콘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전략이 궁금하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엑시콘인데 이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반도체 예전에 있었던 종목이죠. 뭐 아주 신생은 아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 엔비디아가 아니고 뭐였었죠? 온 디바이스 관련주, 온 디바이스. 그래서 삼성전자에 독보적으로 이제 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근데 많이 올랐으면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제 텔레칩스 같이 50% 아니면은 칩스 앤 미디어처럼 100% 이렇게 오른 온비디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0% 오른 다음에 들어간다는 게 보통 흐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엑시콘의 차트를 보면 아주 지금 오늘 이제 종가가 2% 마이너스로 또 끝났다는 점, 계속 조정을 보였죠. 근데 이 종목이 그러면 적자, 사실은 이제 그 우리 AI 관련주 다 적자이기도 하고 약간의 흑자만 있어도 레인보 로보틱스처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우리 엑시콘 같은 경우 그러면은 실적을 간단하게 보면은 다행히 100억, 순이익도 150억, 흑자. 그리고 이제 아예 업종이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칩을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저께 왜 이렇게 상승폭이 컸냐 그러면 삼성전기 쪽에서 핸드폰을 만드는 가장 우리 우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봐라. 당연히 이제 엑시콘이 되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핸드폰이 이제 상용화가 되거나 진짜 원격으로 모든 인터넷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칩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엑시콘이 관심의 화두가 되겠죠. 근데 가격은 11,670원.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전에 뭐 완전히 대장주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한 50% 정도는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흐름을 앞으로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장주의 역할은 아니고 사실 이제 AI 관련주 그리고 이제 그 로봇 관련주 이런 흐름들이 가격이 아주 그 고가고 실적 굉장히 좋은 회사는 사실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엑시콘 같이 좀 가볍더라도 많이 오르면 수익률이 또 좋겠죠. 그래서 엑시콘 아무와도 지금 주봉을 이렇게 보면은 이미 좀 많이 오르는 상태예요. 8,000원에서부터 16,000원, 그러니까 100%가 오르는 상태에서 눌림목 조정이 지금 나온 거라 다른 우리 온비디아 관련주랑 다르게 흐르는데 아마 곧 턴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연말까지 한 30% 정도 다른 종목, 무거운 종목이라는 관심 없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아주 부담 없는 종목. 이 종목도 이제 한 40% 정도 조정이 나왔으니까 반등이 나올 때 연말에 빨리 손실난 거를 수익으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은 엑시콘으로 갈아타기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우량한 이 핵심 테마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략적으로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나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닥이 오늘 822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강의와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죠. 거장들의 투자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1타 강의를 통해서 가져봤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엑시콘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배찬수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